하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을 소개하는 도시가이드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2022년 일본 여행의 최신 정보 9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2026년 3월, 일본은 전년 대비 3.5% 증가한 361만 명의 관광객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습니다. 일본은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광객 증가와 함께 여행자에게 영향을 주는 새로운 규칙과 최신 정보들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전용 할인 패스, 이중 가격 제도, 여행자 대상 사기 증가 등이 포함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일본 여행 전에 꼭 알아야 할 9가지 핵심 정보를 정리해드립니다. 이 영상을 통해 더 원활하고, 더 저렴하고, 더 즐거운 여행을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본 정부 이중요금 최신 발표입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에서는 이미 다양한 형태로 이중요금제가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초기 사례 중 하나는 히메지성입니다. 2026년 3월부터 주민요금과 비주민요금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큰 반발은 거의 없었고 오히려 확대 가능성이 기대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일본 정부는 오버투어리즘 대응의 일환으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이중요금제 도입을 장려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이 제도의 목적이 일본인과 외국인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거주 여부, 즉 지역 주민과 비주민을 구분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교토에서는 시내 버스 요금에 이 제도가 적용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주민은 약 230엔에서 200엔 수준으로 유지 또는 인하될 수 있지만 비주민은 350엔에서 400엔 수준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경우에 따라 지역 주민과 비주민 간 요금 차이가 거의 2배까지 벌어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앞으로도 업데이트가 있으면 알려드릴 테니 구독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일본 여행 신종 사기주의입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은 자전거 관련 새로운 규제를 도입했고 위반 시 높은 벌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에서 자전거를 렌트하실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행자들이 꼭 알아야 할 또 다른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이 새로운 자전거 규정을 악용하는 가짜 경찰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례에서는 경찰을 사칭한 남성이 자전거 이용자를 세운 뒤 신호 위반이다, 벌금 15,000엔이다, 지금 내지 않으면 체포된다라고 말하며 위반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경찰은 이것이 명백한 사기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교통벌금은 보통 은행이나 우체국에서 납부하며 경찰이 길거리에서 직접 돈을 받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일본에서 자전거 이용 시 규칙을 반드시 지키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가짜 경찰 사기에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교통패스 최신 변경입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JR 패스는 2023년 10월 대폭 인상되면서 많은 여행자들에게 매력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2026년 10월 1일부터 추가 인상이 예정되어 있으며 이용 기간에 따라 약 3,000엔에서 4,000엔 정도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미 매력이 줄어든 상황에서도 왜 계속 가격이 오르는지 의문을 가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오래된 블로그나 여행 정보 사이트에서 여전히 JR 패스를 매우 저렴하고 유용한 패스로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가격 기준으로 7일권은 약 53,000엔이 됩니다. 이 금액을 본전 뽑기 위해서는 도쿄와 오사카 왕복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도쿄, 교토, 오사카, 히로시마, 가나자와까지 일주일 안에 이동해야 합니다. 결국 이는 여유로운 여행이 아니라 장거리 이동 중심의 마라톤 여행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매 전에 자신의 여행 일정과 맞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외국인 전용 할인 버스 등장입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은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다양한 특별 할인 혜택을 이미 운영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신칸센 등 교통수단을 무료 또는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하나의 새로운 외국인 전용 서비스가 발표되었습니다. 바로 오사카와 도토리를 연결하는 천엔 고속버스입니다. 도토리는 사구로 유명하며 히로시마 등 인기 관광지와도 가까워 외국인 여행자들에게 점점 주목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기존에는 오사카에서 도토리까지 약 4,000엔이지만 이번 프로모션에서는 외국인 관광객은 성인 1,000엔, 6세에서 11세 어린이는 500엔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5월 11일부터 2027년 3월 말까지 진행되지만 주말과 공휴일, 그리고 여름 휴가와 연말 연시는 제외됩니다. 이 혜택은 외국인 전용이며 개인적으로도 매우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일본 여행 시 이러한 특별 혜택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일본 항공철도 통합 소식입니다. 일본의 주요 철도 회사 중 하나인 JR 동일본과 일본항공이 여행 분야에서 포괄적인 파트너십을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항공과 철도는 같은 승객을 두고 경쟁해온 라이벌 관계였지만 이제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목표는 공동 여행 상품 개발과 통합된 항공철도 티켓 시스템의 실현입니다. 이를 통해 여행자는 일본 도착부터 신칸센 이동, 그리고 다른 도시에서 출국까지 하나의 예약 시스템으로 연결된 여행을 계획할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비행기로 도착한 뒤 일본 내에서는 철도로 이동하고 다른 도시에서 출국하는 일정도 복잡한 개별 예약 없이 가능합니다. 이 협력은 일본 국내 여행을 외국인 여행자에게 더욱 편리하고 유연하며 효율적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앞으로도 업데이트가 있으면 알려드릴 테니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섯 번째는 예약 없으면 입장 불가입니다. 일본에서 최고의 체험을 원하신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많은 인기 있는 관광지에서는 사전 예약이 필수입니다. 예를 들어 도쿄 디즈니랜드는 2024년부터 당일권 판매를 종료했고 유니버설 스튜디오 재팬도 2025년 5월부터 같은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예약이 없으면 입장이 불가능합니다. 게이트에 티켓 판매소는 없습니다. 계획에 참고할 수 있도록 예약 필수인 추천 명소 6곳을 소개합니다. 팀랩, 시부야 스카이, 포켓몬 카페, 지브리 미술관, 닌텐도 뮤지엄, 마리오 카트 체험입니다. 예약 없이 방문하면 입장이 거부되거나 몇 시간씩 긴 줄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투어 가이드로서 직전 예약 요청을 받는 경우도 많지만 대부분 그때는 티켓이 매진되어 있습니다. 여행자분들께 미리 예약을 추천하는 특별한 체험도 소개합니다. 간 만든 말차로 즐기는 전통 다도, 200년 전통의 사무라이 체험, 세계유산 등록된 주주장에서의 일본 술 시음, 면 공장에서 라멘 만들기 체험, 그리고 프로셰프가 진행하는 스시 만들기 교실 등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 할인 코드도 준비했습니다. 설명란의 링크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현명하게 여행을 계획하십시오. 최고의 경험은 이야기에서 시작됩니다. 일곱 번째는 중동 상황이 일본 여행의 영향입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동 지역의 긴장 상황은 이미 일부 항공사, 특히 중동을 경유하는 노선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다른 주요 항공사들에도 영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의 대표 항공사인 ANA와 일본항공은 2026년 5월부터 유류 할증료를 최대 2배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과 한국 노선에서는 편도 기준 약 3,300엔에서 약 6,700엔으로 약 2배 인상이 예상됩니다. 또한 유럽이나 북미와 같은 장거리 노선에서는 편도 항공권당 약 2만엔에서 3만엔 정도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일본 여행을 계획하는 여행자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업데이트가 있으면 알려드릴 테니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덟 번째는 일본 인기 명소 폐쇄 소식입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은 계속해서 새로운 어트랙션과 시설을 오픈하며 전 세계 여행자들에게 매력적인 여행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장소가 생기는 동시에 일부 인기 있는 명소들은 폐쇄되거나 임시 휴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중요한 3가지 업데이트를 소개해드립니다. 첫 번째는 이머시브 도쿄입니다. 이곳은 세계 최초의 완전 몰입형 테마파크로 방문객이 직접 이야기 속 인물이 되어 사건을 해결하고 인터랙티브 시어터를 체험하는 시설이었습니다. 약 11가지 이상의 체험을 통해 완전히 다른 세계에 들어간 듯한 경험을 제공했지만 2026년 2월 말부로 영구 폐쇄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포켓몬 센터 메가 도쿄입니다. 2026년 3월 26일 도쿄의 포켓몬 센터에서 심각한 사건이 발생하여 직원 1명이 공격을 받아 사망했고 가해자 역시 이후 사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무차별 범죄가 아니라 개인적인 관계에서 비롯된 사건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현재 메가 도쿄 매장과 인근 피카츄 스위치는 임시 휴업 중이며 재개 시점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는 헬로키티 신칸센입니다. 전 세계 팬들에게 사랑받아온 이 상징적인 열차는 2026년 5월 17일을 끝으로 운행이 종료됩니다. 2018년부터 서일본 지역에서 운행되며 많은 산리오 팬들에게 필수 체험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기대했던 장소나 콘텐츠를 이용하지 못하는 것은 매우 아쉬운 일입니다. 따라서 여행 계획 시 이러한 최신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는 새로운 포켓몬 Z 등장입니다. 포켓몬 Z기는 전 세계적으로 더욱 큰 관심을 받고 있으며 2가지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먼저 일본의 ANA는 이미 국내선과 국제선에서
포켓몬 테마 항공기를 운영하고 있는데 2026년에 새로운 포켓몬 제트기 3대를 추가로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 4월에는 대만의 중화항공도 새로운 포켓몬 제트기 도입을 발표하며 테마 항공기 라인업을 확대합니다. 또한 이 포켓몬 제트기는 일본과 대만뿐만 아니라 미국, 호주, 뉴질랜드, 태국 노선에서도 운항될 예정입니다. 즉 포켓몬 제트기를 탑승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늘어나고 새로운 디자인을 경험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비행기에 직접 탑승하지 않더라도 공항에서 보는 것만으로도 팬들에게는 특별한 경험이 됩니다. 따라서 일본이나 아시아 여행 시 포켓몬 제트기를 꼭 찾아보시고 즐기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 어땠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으로 공유해주세요.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